네, 반갑습니다. 톡스지기 박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 오는데도 많은 분이 먼저 와주셨네요. 자, 355회 북포럼 일부 톡스. 오늘의 주제는 30분 회의 정찬우 대표님을 모시고 회의에 대한 7가지 오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회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30분 회의라는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은 그 내용의 엑기스만 모아서 회의에 대한 7가지 오해 깨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강연자이신 정찬우 대표님을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너무 소개를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30분 회의 코치 정찬우라고 합니다. 리모컨. 네. 회의에 대한 7가지 오해가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회의에 대해서 분명히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테고요. 또 오해하시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는 이번 15분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확 바꿔드리는 것을 제 오늘 톡스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여러분이 흔히 가지시는 회의에 대한 인식입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왜 나만 맨날 회의 자료 준비하라 그래? 그리고 일방적으로 왜 시키는 거야? 또 저 리더께서 혼자 계속 말씀하시네. 우린 자자. 뭐 이런 게 보통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실상 회의는요, 어떤 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거고요. 그리고 조직원들이 뭉쳐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케이크 조각이 보이죠? 피스 오브 케이크라고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쉽게 진행을 하면서 고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말까지 대기업에서 컨설턴트로도 있었고요. 해외 판매법인의 주재원으로도 몇 년 있었던 적이 있고, 또 현업 부서장으로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취미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서점 가기, 책 사기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는 개인적으로 컨설팅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30분 회의 코칭입니다. 네, 회의에 대한 7가지 오해.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접하시는 오해 7가지를 뽑아봤습니다.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회의는 안 할수록 좋다. 동의하시죠? 두 번째, 회의는 꼭 필요한 사람만 참석해라. 이 의견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뭐죠? 회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네 번째, 회의록은 신중히 정리해서 보관한다. 다 맞는 말씀 같아요. 다섯 번째, 회의는 미리미리 최소한 며칠 전에는 공지해야지 여러 사람이 참석할 수 있고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회의 자료도 역시 철저히 준비해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7번째 마지막은 뭘까요? 회의는 주제가 명확해야 한다. 이런 7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확신하건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90%는 맞아 라고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의한다면 이런 톡스는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요, 이런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현업을 경험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탁상 공론식으로 만들어낸 그런 가십이다 라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어떻게 감히 이걸 가십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는 안 할수록 좋다. 제가 분명히 회의는 안 할수록 좋다는 오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죠. 많이 하라.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마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다 뭘 좀 집어넣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답변하시면 선물 하나씩 드리려고. 예. 제가 그 개인적으로 젤리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를 하나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의는요,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럼 회의를 왜 자주 해야 될까요? 자, 조직이 개인보다 뛰어난 점이 뭐냐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시너지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 10사람이 개별적으로 덤벼봤자 3명이서 똘똘 뭉친 그런 조직을 절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그 협업하는 거는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회의입니다, 회의. 다시 말하면 회의를 자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직의 강점을 활용하지 않고 뭐뭐뭐를 뭐뭐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젤리 아직 있습니다. 아니요. 뭐뭐를 뭐뭐 하겠다는 거. 6자인가요? 네, 6자입니다. 독고다이 4자인데요. 예, 일단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시너지를 포기하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조직의 최대 장점이 시너지인데 그걸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두 번째, 꼭 필요한 관련자만 참석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진리와도 같이 얘기하는 그런 항목인데요. 저 같으면은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실제로 이것도 손 들고 답변하시면 네. 필요한 사람은 다 잡아. 네, 맞습니다. 제가 이쪽도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네. 회의는요, 관련된 많은 사람이 참석해야지 좋습니다. 회의는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각각이 가진 의견과 노하우를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소수의 인원만 회의에 참석해서 나중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려 한다면요, 또 회의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전달하느라고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죠. 또 전달하면은 항상 왜곡이 있습니다. 정보 전달에 왜곡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회의에 참석한 소수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회의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회의에서 결정됐으니까 당신 이거 하세요 라고 지시를 전달받게 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겨우 몇 명이 결정을 한 사항을 가지고 참여하지도 않은 나한테 이 일을 하라 그래? 라는 식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제대로 될 수도 없습니다. 네, 그 다음 회의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굉장히 맞는 말 같죠? 저 같으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뭐가 맞는 말일까요? 아직 있어요. 네,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럼 제가 먹습니다. 네, 회의는요, 최소한의 준비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회의는요, 필요할 때 누구나 쉽게 빨리 준비해서 회의를 원래 왜 하기로 했는지 하기로 한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준비를 가지고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준비를 많이 해야지 된다라는 식의 분위기가 회사에 이렇게 쭉 깔려 있으면요, 정말 필요해서 하고 싶은데 회의 소집을 못합니다, 직원들이. 그리고 참석자를 잘 준비시키면은 그 주관자가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회의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은 회의를 공지하는 주관자가 거의 모든 걸 다 준비하죠. 그런데 노련한 진행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참석자들한테 당신은 뭐 준비해 오시고요, A, B는 뭐 준비해 오시고요, 이렇게 할 일을 다 분산시키고요, 어떤 일을 해오라는 걸 명확하게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은 굉장히 작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보겠습니다. 회의록은 신중히 정리 보관한다. 맞는 말 같은데 저는 어떻게 썼을까요? 혹시 출하하실 분 계세요? 네. 회의록은 회의하고 바로 실행하고 없애라. 그 말씀 상당히 맞습니다. 사실은 딱 정답은 아닌데, 감사합니다. 네, 그 공유하고 없애란 말씀은 사실은 공유와 팔로우업이라고 제가 썼지만 앞에 부분을 맞추셔가지고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의록은요, 정리하고 보관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회의록은요, 어떤 그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시행이 제대로 됐는지 추적 관리, 그러니까 팔로우업을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회의를 쓰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기록과 근거를 남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된 내용을 추적 관리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그런데 이 중에서 비즈니스 상에서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이 중에 추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써 있습니다만은 그 회의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회의는 안 하니만 못하는 무용지물의 회의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추적 관리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린 게 회의록은 공유와 팔로우업, 그러니까 공유와 추적 관리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공유를 하시면요, 공유를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하면 하실수록 그 회의에서 결정된 업무 진행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업무 결정 사항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같이 보고 있으면요, 업무가 객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클리어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회의는 며칠 전에 공지해야 된다. 이건 좀 쉬운 문제니까 손들고 한번 맞춰보시죠. 이거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뭐라고 답변하면 될까요? 당일. 당일? 네. 예. 거리가 먼 관계로 제가 던질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회의는요, 필요한 시점에 즉시 실행해야 됩니다. 그 필요성이 자, 회의의 필요성이 인지가 됐어요. 어떤 이슈가 터졌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체 없이 공지를 하고 일정이 가능한 사람들끼리라도 모여가지고 이슈를 적시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공지를 하라 그랬는데 요즘 같은 비즈니스에서 그 며칠은 고사하고 한 3시간 앞을 내다볼 수가 있나요? 30분도 못 봅니다. 그러므로 그 며칠 전에 공지하라는 말은 사실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회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보세요. 주간 회의나 월간 회의, 이런 회의들은 모든 리더가 다 모여야 되는 회의죠. 그러니까 미리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리더들이 만나는 그런 회의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들. 이런 조직의 리더들은 스케줄들이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최소한 1, 2주 전에라도 미리 스케줄을 확정하고 공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회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이슈 회의는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회의를 그 전부 그 이슈 회의에도 다 적용을 시킴으로써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미리 공지를 해야 되는 회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살펴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회의 자료는 철저하게 준비하라. 이것도 맞는 말씀 같죠? 자,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좀 어려워요. 이거는요, 회의 자료 준비 시간은 최소화하라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왠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백그라운드 데이터들, 백업하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료가 10,000가지 있다고 10,000가지를 다 볼 수 있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핵심만 추려가지고 점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회의의 자료를 갖고 와 이러면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 주로 뭐 합니까? 자료를 열심히 또 꾸밉니다. 통계적으로 그 회사 직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소모하는 시간이 업무 시간의 20%에서 6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소모를 하는데 나머지 시간은 뭐 하냐? 뭐 하겠어요? 자료 준비하고 자료 꾸미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회의는 주제가 명확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러면은 요건 답이 어려우니까 제가 할게요. 네, 회의는 리더가 주관해야 한다로 제가 바꿨습니다. 주제가 명확하지 않은 회의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 회의가 뭐냐면요, 리더가 주관하지 않고 누굴 시켰을 때입니다. 회의를 오픈하세요, 주관하세요 해놓고 사실은 회의의 목적을 명확하게 지시한 사람한테 전달하지 않고 위임을 충실히 안 했을 때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회의는요, 리더가 주관하는 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네, 넘어갔는데요. 그 회의의 주목적 2가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면은 로스 없는 회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투두를 결정하는 회의. 투두라는 것은 할 일, 회의 끝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할 일들을 결정하는 회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하고 어려운 건데요. 할 일이 결정됐으면은 그거를 추적 관리하는 회의. 정말 할 일이 실행이 되는지 추적 관리하는 회의가 되어야 됩니다. 핵심을 다시 요약하면은 회의실에서 나갈 때 참석자 각자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그 액션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회의가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회의하는 장면을 생활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 연속극에서 회의 장면을 맨날 보신 게 하나 있었을 겁니다. 수사반장. 수사반장 회의가 저희가 귀감을 삼아야 될 회의인데요. 수사반장 회의는 절대 20분을 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반장은 모여 그런 다음에 각자의 모든 인원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게다가 모두 각자에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모이라는 이후 스케줄까지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빨리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러한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 수사반장 회의가 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단점은 있긴 한데요. 그거 빼고는 굉장히 귀감이 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실 30분 회의를 제가 원래 설명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그 강의는 사실 2-3시간짜리라 그 중에 엑기스 중에 하나인 그 회의에 대한 7가지 오해를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30분 회의에 대한 그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30분 회의의 특징은요, 회의는 절대 30분 이내에 완료된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결정사항 실행 위주로 관리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력한 회의록 관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 기대 효과는 사람 위주, 사람 중심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시너지 극대화, 그리고 업무 소통 문제 해결, 뭐 이런 기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공 사례가 조금 있는데요. 제가 대기업에 있을 때 큰 프로젝트에 적용해서 엄청난 성과를 본 경험이 있고, 최근에 작은 회사들의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해봤는데요. 한 2주 정도면은 그 소통 문화가 완전히 바뀌는 걸 경험했습니다. 네, 30분 회의 서치하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고치고 하셔서 이렇게 엑기스를 모아 오신 거거든요. 들으면서 저도 회의할 때 돌아서면 또 회의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죠? 앞에 한 회의 내용을 또 잊어버리고 이랬던 기억이 좀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 7가지를 한 번 더 생각해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수사반장에서 좀 빵 터졌습니다. 제가 수사반장을 봤던 나이기 때문에 네, 오늘 좋은 내용 짧게 또 엑기스만 하시느라 고생해주신 정찬호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톡수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